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김 여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평군청과 고속도로 용역업체, 경동 엔지니어링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지난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돌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0개월여 만인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한편 건진법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 비서관실 전 행정관 조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앞서 디올백 사건 당시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수행 비서였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얼마 전 JTBC는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샤넬 코리아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모 씨입니다. 윤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JTBC가 확인한 선물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인삼 제품, 그리고 샤넬 가방입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샤넬 코리아로부터 구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샤넬 코리아 측은 검찰 수사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건진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전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물품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과 김 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들 부부의 또 다른 대형 비리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선판을 흔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검찰이 최근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 김건희의 전 보좌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절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은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연속된 윤석열발 악재가 터지면서 곤란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업체, 경동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의 수사관을 보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등은 지난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언론과 민주당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면서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등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유지돼 오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과하고 2022년 타당성 평가를 시작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도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한 자체가 양평군민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해 7월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 국장 등에 대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당은 전 군수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김건희 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승진시킨 것이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안 국장은 승진한 지 20일도 되지 않아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을 고속도로 노선안을 결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후에도 계기마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재작년에 이어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고속도로 대한종점 강상면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이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건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비판에도 대통령 부부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5건의 고발을 협의한 끝에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미 2023년 7월부터 그해 국정감사가 있었던 10월까지 언론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많은 증거를 내놨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야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미 상당수의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개별 수사 상황과 별개로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하면서 정치권에는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 했으나 김 씨 쪽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차 소환 통보를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추가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수사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각종 비리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도 경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최근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아무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아무개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용 금품을 건네주면서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김건희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그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경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오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만 5번째이며 통합특검의 수사 대상만 총 16개에 이릅니다. 야오당은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조기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대형 비리 게이트가 대선판에 소환되면서 난감해진 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쪽입니다. 김 후보는 최근 불법적인 12.3 계엄에 대해서 연이어 사과했지만 윤석열 출당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도 무당층도 흡수하지 못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김 후보가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토론에 나선다면 다른 후보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캠프를 지원해야 할 주요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김 후보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이 국민의힘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있던데요. 답답하시겠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봐라. 내란 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준 판사도 탄핵을 해봐라. 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위헌적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바로잡으라고 체근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떤 탄핵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탄핵은 해보라고 부추기고 그 분열적인 주장이 가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원희룡스럽습니다. 지금 본인이 민주당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면서 말참견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시절 원희룡 전 장관이 손을 댔던 일들에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삼부토건 문제,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건 차치하더라도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던 서울 양편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적 문제점 3가지만 감사를 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실무자 5명이 징계를 받고 담당 과장 2명은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자료는 안 받고 또 국회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급조를 해서 국회로 제출을 하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임의로 변조해서 대국민 공개를 한 이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추진이 됐는데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장관으로서 국민께 석고대죄라도 드리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논평을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축사를 언급을 했더니 원 전 장관이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라는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좀 웃겼습니다. 개는 무서울 때 또 두려울 때 더 크게 짖는다고 합니다.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버린 일은 많은데 수습은 제대로 하나도 하지 못한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SNS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격을 운운했던데요. 20년 가까이 대권 잠룡, 장수생,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야말로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직 하나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벌인 일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놓고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 국토부 직원들부터 묻지 않겠습니까? 양심부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정감사 결과는 변죽만 울린 것입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핵심, 즉 종점 변경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몇 명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김건희 일가를 향한 특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점은 김건희 땅으로 향하고 특혜는 김건희 일가에 몰리는 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국정농단은 하루빨리 단죄돼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조속한 추진으로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혹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우리 양평 고속도로 용역 지출 관련 자료는 못 주시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실무자가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리도록 해줍니다. 저기 시간만 가는데 짧게. 이거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지금 네. 저기 경비 관련해가지고 네. 그 경비는 인건비하고 경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인건비 부분은 총액으로 이미 계산이 돼 있어서 이건 정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상관이 없고 경비 부분에서 이제 그 출장비하고 인쇄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니 뭐 인건비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그거는 그 정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 계약에 있는 네. 그대로 해서 이제 원래 그런 건가요? 용역에 대해서는 지출 결산을 하지 않나요? 그 인건비 부분은 이제 총액으로 이게 돼 있기 없다는 때문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국가 예산 쓰면 진짜 10원 한 장까지도 다 영수증 처리도 하고 다 증빙하는데 이 용역은 그게 없다는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없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문제가 된 게 저는 한 3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는 김건희 이 여사 일가가 거의 땅을 갖고 있어서고, 또 하나는 이 장관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느닷없는 백지화를 하면서고, 또 하나는 사실 용역 과정이라도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었으면 이런 좀 여러 의혹이 없었을 텐데, 용역도 워낙 불투명하고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의혹들이 재생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 생산적인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논란이 우리의 이 국토부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행정부의 행정에 좀 뭔가를 남기려면 이 용역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용역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용역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찾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예결산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100만 원, 200만 원만 국가예산 써도 엄청난 지출 증빙을 국민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19억,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용역비는 지출 결산 자료 자체를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묻지마 지출 하신다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아까 이제 그 기술자 이력서 요구도 했었는데, 이력서는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회사 조직도 하나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PT 보시면 PT 넘겨주세요. 저희가 과학지시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기술자들에 대한 규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술자 바뀔 때마다 승인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요일 날 저희 보좌진 대상 설명회에 용역사들 4분 참석하신 거 아세요? 이 중 3분이 명단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시는 4분이 저희 국토위 보좌진들 대상으로 설명해 오셨어요. 3분이 어디에도 명단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 과업지시서 뭐 여러 가지 뭐 착수 서류, 준공 서류 어디에도 이름 없는 3분이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전문가래요. 승인하셨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승인하셨으면 바로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주 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착수계에 있는 이 기술자 명단에 계신 분들이 진짜 일을 했는가? 저는 안 했다고 아주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든요. 인건비 지출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요. 이분들이 공정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 요구에 거부를 하면서 실제로는 국회에 소명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착수계에 존재하는 이 기술자 명단이 허위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술자 명단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전혀 증명이 되지 않고, 이 분들에게 인건비 지출을 하거나 뭐 보고서상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와서 설명한다. 이러면 착수계에 있거나 저희가 준공 서류에 있는 명단이 허위 아닙니까?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장관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확실히 해보시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허위 서류라면 이거는 무조건 고발하셔야 됩니다. 허위 기술자 명단으로 우리의 사실은 용역, 이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당 업자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국토부가 실제로 1년에 여러 건 이런 일들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입찰 서류에
거짓 기망을 국토부, 정부에 대해서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정당 업자로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해보고 말씀드린다고 이미. 그리고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에 있는 명단에 계신 분들보다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만 용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산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 반, 재경비 반, 뭐 이런 식인데, 재경비는 그냥 인건비의 110% 하는 아주 주먹구구 묻지마 지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금액의 절반의 절반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따가도 추가 질의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경동과 동해 이따가 그 증인 출석하시는 분들이 절반, 동해는 노선 계획에 대해서만 하고, 경동은 절반, 또 교통량 평가 정도만 지금 수행하고 있대요. 한 두세 분